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출증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연락주시면 장중에 문자 참여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 좀 볼게요. 코스피가 1.5%나 급락하면서 2,500선은 물론이고 2,480선마저 붕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주,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하면서 또 지수가 약세를 보였었고 외국인들이 6천억 가까이 순매수한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한편 코스닥 지수는 하루 상승, 하루 하락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닥은 1.3% 하락해 77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가총액 상위주가 대체로 부진했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4,000선을 돌파했고 또 S&P 500 지수와 함께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고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투자를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장이 좀 많이 빠져서 어떤 종목을 또 사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실 많이 빠져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디램과 낸드의 업황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려를 종합해보면 디램 캐펙스 증가가 공급 증가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하락되고 실적 감소와 함께 낸드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가격 하락과 실적 감소 이렇게 다운사이클 시나리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과소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램은 현재 캐파로스와 공정전환 효율 급감의 발생함에 따라서 신규 장비의 증설 없이는 시장 수요를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없었던 2014년만 하더라도 전년비 전체적으로 2% 정도의 증설이 큰 폭의 공급 과잉을 일으켰지만 2017년도에는 동일 수준 약 2%의 전년비 상승 장비 증설이 진행했음에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2018년에 장비 증설 약 올해 대비 4% 정도의 공급 과잉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공급 증거에 대한 과대평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파 로스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공정전환 효율 급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낸드는 현재 SSD로 모듈화되면서 기존 HDD를 대체하는 사이클에 진입해 있습니다. SSD의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 위한 공급업체들의 낸드 캐파 증설이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은 일부 불가피합니다. 다만 2016년 4분기부터 급증한 낸드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당수 고객들이 현재 잠재 수요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의 가격 하락은 동시에 큰 폭의 수요 증가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낸드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요 증가율이 나타나면서 공급 과잉을 빠르게 해소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낸드 부분의 실적도 가격 하락과 수요 증가, 원가 감소 효과들이 서로 상쇄되면서 내년 2018년 2분기 이후에는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쪽에서 파운 기업들, 특히 IT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최근에 한 달 만에 실적으로 본다면 주가 상승률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약 17% 이상 진행이 됐었고요. 그 외에 판 기업들이 8에서 10% 정도의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다만 11월 말까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마이너스 2, 3% 이상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일부 판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많게는 80배까지 올라가 있는 PER이 밸류에이션 상당히 높죠. 삼성전자는 내년 실적 대비해서 7배 수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배에서 6배 수준 정도입니다.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IT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빠질 이유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300만 원, 손절가는 240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어제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평가셨죠? 과소평가돼 있는 상태이다. 삼성전자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금요일을 책임지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 텐데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김리나 연구원의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김리나 하면 이제 펄어비스가 떠오르실 텐데 10월 27일에 추천을 하셨고요. 지금 47%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관점이 좀 변함이 있을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김리나 연구원님. 네, 일단 지금 시점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할 단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약간 파란불 띄면서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이제 전략을 바꾸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면 한 18만 원 선대까지 좀 내려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 현재 뭐 북미나 국내, 일본, 유럽과 대문, 그다음에 중동 지역까지도 현재 글로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 같고, 18년도쯤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이 거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 시장은 너무 어마무시한 시장이기 때문에 매출이 더 끌어올릴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펄어비스의 주가는 한 21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18만 원대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시점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차익 실현할 구간이다. 18만 원 선까지 다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오늘 12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2017년도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증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 증시 전략 좀 짜주십시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어제장에 국내 시장 이제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좀 불안하실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상승 추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였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뭐 조정이 나온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주도주 그 바깥에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내수주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제 좀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통신주 어제 이제 뭐 상당히 좀 강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 주도주가 지금 꺾여서 완전히 뭐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주도주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 그 자금들이 그러니까 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이제 뭐 다른 섹터나 아니면은 다른 업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 시장이 크게 뭐 추세적으로 훼손되는 그런 움직임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시장에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분명히 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기에는 어렵고, 그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기존 주도주였었던 뭐 IT나 일부 성장 섹터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투자 전략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어제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했지만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되면은 수혜가 입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는 일부 내수 종목, 방어주 성격이랑 같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내수주 쪽으로에 대한 부분들, 원화 강세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섹터 쪽, 이쪽 뭐 항공주나 아니면은 여행 관련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원화 강세 이 트렌드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조적으로 뭐 이제 뭐 내년
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쪽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같이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오늘 김영철 팀장님은 포트 종목을 어떻게 변동시키셨을지 궁금한데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일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전일장 특징주 사흘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SCI 평가 정보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핫한데 여기에 편승이 돼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다음 달 6일에 연다라고 밝힌 또 SCI 평가 정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3, 2, 1. 부정적인 의견이세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최근에 근래 보기 드문 점상한가라고 하죠. 이제 점상한가를 한 이틀 연속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고 종목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제 점상이 풀려가지고 거래가 터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CME 쪽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리스키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종목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점상이 풀려도 차익 실현 매물에 급락할 수 있다.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저희 한 종목도 볼게요. 멜파스의 주가도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무선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예, 이번에도 의견이 부정적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김민아 연구원님. 네, 일단 멜파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 SCI 평가 정보랑 마찬가지로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당연히 조정이 필수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수급 같은 경우를 보시면 거의 다 개인이 한 2천만 원 정도 수급이 몰렸고, 기관이나 외국인에서는 수급이 없었다는 점도 약간 불안한 요소로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무선 충전칩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은 굉장히 좋지만 멜파스가 이전에도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의견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분위기 좀 볼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가 3.4%, SK하이닉스가 6.8%나 급락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소폭이나마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일단은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가 0.75% 올라오면서 256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로 급락이 나왔었던 SK하이닉스 오늘 1% 반등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주가가 2% 이상 오르면서 좀 특징적이었는데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LG화학의 주가가 오늘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LG화학은 2%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의 주가가 어제 올랐던 거 다 토해내면서 지금 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어제 7%나 급등이 있었거든요. 현대모비스 오늘 1% 가까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올랐던 거는 그래도 좀 유지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세 움직임을 좀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1.5%나 급락을 했었죠. 2,500선 붕괴가 됐었는데 오늘은 2,480선을 회복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1%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금 778까지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2%대 조정 나왔던 셀트리온이 1% 반등,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69% 어제 종가보다 올라와 있고요. 신라젠의 주가가 어제 12% 급등이었거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5% 더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티슈즈진의 주가도 오늘 1.5% 정도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밖에 바이로메드나 펄어비스, 파라다이스 등도 1% 이상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김영철 팀장님, 오늘 포트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위부터 지금 공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인데요. 이제 그 시장이 한 이틀 정도 코스닥 좀 조정이 나오고 거래소 시장도 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좀 버텨줬었던 그런 종목군 섹터 자체,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IT 그 부품 쪽, 그 스마트폰 관련된 그 이슈가 있는 FPCB 쪽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인터플렉스를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FPCB 쪽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뭐 한 2,500억 원, 올해 대비 한 100% 이상 추가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장 코스피, 코스닥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 양매수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사실 어제장에 이런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같은 논리로 BH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면서 한 2% 정도 상승이 나면서 3만원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어제장 그렇게 조정이 나오면서도 외국인들이 흔히 말해서 뭐 쓸어 담았다라고 이제 좀 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만 보더라도 오늘장에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추세가 4분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부분들로 지금 뭐 시장에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FPCB 쪽에 대한 부분들, 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한 3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27,000원 정도 이렇게 좀 잡으시면 뭐 무난하게 충분히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뭐 어제 그렇게 시장이 빠지는데도 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데는 분명히 좀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텍셀레트컴이라는 종목입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어제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온 종목이고, 기술적으로는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이제 상당히 뭐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실적입니다. 1분기, 2분기 실적 좋았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이게 이제 4분기랑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업 쪽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창립 이래 이제 뭐 최대 실적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뭐 11,500원 정도 뭐 잡으시면은 무난하게 뭐 요 수급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나와라는 종목인데요. 다나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대 구간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13,000원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요 구간이 한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그 구간을 만약에 13,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은 박스권이 돌파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나와가 옛날에는 그 이제 PC 쪽에 대한 부분들만 가격 비교 이쪽을 하는데, 이 카테고리를 상당히 좀 넓혀 놓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 쪽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로에 대한 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일부 이제 뭐 온라인 쇼핑이나 아니면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들어가서 이제 후기
후기 정도를 보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나와는 가격 비교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 사양들을 되게 상세하게 비교 견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소비가 돼도 되는 뭐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13,000원대인데 여기 박스권 돌파 못하면은 다시 박스권 아래쪽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5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죠. 종목 볼 거는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조금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바닥권에서 좀 돌아 나왔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일단 뭐 보고 있으면요, 6,000원대에서 지금 9,000원대까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 상장이 되어 있는 미술품 경매 이제 사업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S는 국내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술품들을 경매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따르는 수수료 수입이 이제 좀 주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뭐 옥션 자체가 진입장벽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TV에서 뭐 어느 화백의 작품이나 아니면 어느 미술품이 얼마에 팔렸다 뭐 이러면은 일반 뭐 개인들은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 오프라인 경매 말고 온라인 쪽으로도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그림들이나 좋은 미술품들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유명 작가들과 이제 콜라보를 해서 프린트 베이커리라고 해서 좀 쉽게 좋은 그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요게 최근 주가만 보면은 6,000원대에서 이제 8,000원대를 9,000원대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주가 보시면 이게 한 2,500원대였었던 주가가 22,000원대로 한 9배 정도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내 이제 그 미술품 경매 쪽 뭐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붙으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때 주가 한 절반 정도만 회복을 하더라도 뭐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님 종목 공개합니다. 10위부터 봐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만도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이제 노조 파업 관련한 이슈가 좀 해결이 됐고 때문에 어저께 뉴스도 나왔었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우선 자율주행차에 앞서서 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ADAS라고 해서 뭐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반인 이제 안전 보조 장치를 만들어내고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서 이 부분이 더 매출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미 제네시스나 그랜저 등에 장착하고 있는 분이 있고 또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치도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전방 충돌 장치인 이제 FCA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었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도가 이제 매출하는 부분이 이끌어지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CES라고 국제 가전정시회가 내년 1월 정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미래자동차 관련해서 뭐 인텔이라던가 포드에서 이제 관련한 어떤 이제 비전을 좀 제시할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만도 같은 경우가 이때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또 관심이 더 쏠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18년도에 지금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쪽의 판매가 다시 회복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도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신세계 백화점 내에서 해외 사업부를 담당을 거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브랜드를 생산을 해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요. 지금 현재 전 사업 부분에서 펀더멘털이 모두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도 모두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뭐 해외 브랜드나 갭이나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적자가 좀 나고 있는 부분 매장을 좀 철수를 하게 됐고, 다른 이제 좀 인기 있는 이제
매장들을 끌어오게 됐는데요. 클로에나 폴스미스 등 좀 인지도 높은 수입 브랜드를 소싱을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외에도 뭐 국내 브랜드 여성복이나 코스메틱 사업 부분도 이익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비 분위기가 굉장히 업됐고, 또 추운 날씨에 따른 이제 겨울 아우터류가 판매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롱패딩 좀 열풍이 불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겨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가가 또 여름 상품 대비해서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이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신사업을 좀 개시를 했었는데 올해 조금 손실을 봤습니다. 이 부분이 손실폭을 좀 줄이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좀 매수 유효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CJ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만두나 뭐 요즘에 CJ제일당이 비비고라는 이제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뭐 설렁탕이나 미역국, 우동 이런 것들이 뭐 인기를 끌고 있고, 또 홈쇼핑에서도 다수 이제 판매하는 걸 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겨울 되면서 이 부분의 매출도 또 이어질 것 같고, 현재 가공식품 관련한 외형 확대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뭐 혼자 사는 가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이제 가공식품 관련한 매출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국내 매출이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력을 크게 가지고 있고 시장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감안을 하게 되면은 지배력이 더 높겠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는 해외 부분, 미국에서도 견조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바이오 산업 부분에서도 역시 CJ제일제당의 가치가 좀 있는데요. 메티오닌이라고 해서 사료용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 부분이 지금 친환경 바이오 발효공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장 진입이 높은데 불구하고 CJ제당이 이제 만들어낸 기술력이 갖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고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 있기 때문에 또 역시나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속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CJ제일제당이 이제 아무래도 원재료를 좀 싼 곡물을 수입을 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재료비 부담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 강세의 수혜주의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면서 CJ제일제당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7위 종목은 V원텍이라는 종목입니다. V원텍은 저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주력 제품으로는 아픈 검사기라는 제품이 있고요. V원텍을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현재 지난번에 이제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해서 지금 한 100억 원 넘는 그런 수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애플사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가 수주로 인해서 아무래도 18년도에 매출이 또 꾸준하게 이어질 전망이고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 2차 전지가 좀 다변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안정성과 관련된 이런 이제 검사 공정 장비들이 좀 시장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관련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뉴스를 또 확인해 보니까 18억 원 규모의 또 한송 네오텍에서 OLED 마스크 장비를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좀 아까 말씀드린 그 공급 규모보다는 좀 작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V원텍이 좀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으로는 주력 제품인 아픈 검사기의 실적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계속 디스플레이 관련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검사기기 장비가 이제 장점인 이 V원텍의 아픈 검사기 매출도 역시 증가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타 경쟁사 대비해서 현재 뭐 삼성이나 LG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좀 국내 의존도가 낮고 수출 비중이 좀 높다라는 것이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코오롱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티슈진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티슈진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코오롱은 티슈진의 가치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 미반영됐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약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18년도에 이제 임상 3상을 시작을 하고 23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임상 3상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을 때 이미 매출에 대한 그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코오롱인더라는 회사 자회사의 또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경인여행과 함께 CPI 필름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C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I 필름의 차세대 기판이라서 아무래도 미래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코오롱 글로텍이라는 이제 자회사 쪽에서도 역시 이익이 좀 급감했던 부분이 다시 손실이 좀 폭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나 에어백 쿠션 등 내년 상반기에도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관련한 매출이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 코오롱을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만도부터 코오롱까지 김리나 연구원의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남은 종목도 볼 거고요. 저 이번에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4214님께서 유니트론텍 문의하셨는데 매수가가 7,900원, 비중 20%시고요.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뚜렷한 수급 주체도 없는 그런 종목이어서 하루에 거래량이 한 4만 주인가요? 예, 1,004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 10만 주가 거의 넘지 않는 그런 종목이어서 저는 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나 아니면은 좋은 밸류에이션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황금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염두를 하시고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아무리 적어도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쉽게 뭐 매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어서, 왜냐면 지금 호가창 보면은 한 500주, 뭐 100주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실적적인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3분기 때 실적 나온 거 보면 전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 정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주가가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많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하시고 지금 뭐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주도주 또는 뭐 다른 여타 순환매 종목들 이런 쪽에 이제 뭐 포커싱을 두시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유니트론텍은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리나 연구원께는 0416님께서 보내주신 대화제약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23,800원에 100%를 사셨어요. 대응 전략을 여쭤보시거든요. 네, 일단 100%는 너무 많은 비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지금 3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올랐지만 지금 올해 실적을 모두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뭐 이번 4분기에 좀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는 좀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기까지 좀 더 많이 올라가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문의약품을 64%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유한양행이라던가 종근당, 그다음 보령제약 등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OEM 제조하는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이 좀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표적 항암제 같이 좀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의 지금 주가가 많이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면 정말 대박 날 만한 그런 제품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멘텀은 일단 없고, 그래서 한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좀 많이 좀 털어내시고, 그다음에 한 비중은 만약 정말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한 10% 내외로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한 4분기 실적 때 이제 좀 다시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25,000원까지 바라보시고 그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예, 대화제약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김리나 연구원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 김영철 팀장님 5종목 남아있는 거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이제 5위부터 공개할게요. 일단은 FNF라는 종목입니다. 롱패딩 열풍이 식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이 종목은 3만원대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리고 한 4만원대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횡보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 계단이 조금씩 빨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준에서 4분기 실적까지 좀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지금 요 구간에서도 신고가 한번 노리면서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5만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저가는 45,000원, 조금 짧긴 한데 45,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목표와 손자를 모두 다 높이셨네요. 예. 일단은 추세 자체가 워낙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의 관심을 이제부터 좀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주가는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어제 조정이 나와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편안하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인데, NC소프트는 크게 말씀을 드릴 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많지 않다라는 게 내용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만 좀 붙어주면은 신고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아시는 것처럼 리니지 M 쪽이 일매출 찍히는 거 보면은 흥행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이제 나왔을 때 이거 처음에 초반 돌풍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매출 찍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이 리니지가 대만에 이제 출격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근데 대만 출시가 12월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리니지 M을 시작으로 리니지의 이제 주요 게임 스토리들, 그러니까 IP들이 모바일화되는 그런 이제 신호탄을 써 올렸기 때문에 내년 쪽에서는 블레드 앤 소울 2랑 그 다음에 아이온, 템페스트, 그 다음에 리니지 2M 이렇게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그 PC 게임의 왕자가 모바일까지 탈환하는 그러한 이제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달 대만 이슈 그리고 내년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길게 가져가도 좋지 않은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조정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는 좀 무난하게 제가 좀 매수를 하셔도 좀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삼성 출판사인데요. 이름이 삼성이 붙어가지고 삼성 쪽 회사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1,1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시총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가 출판업을 하고 있고 3분기 때 이제 매출액이 돌아 나오면서 좀 실적 턴어라운드, 아무래도 이제 도서 전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요 부분들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 턴어라운드 1차적인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자회사인데요. 스마트 스터디랑 아트박스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데, 지분을. 아트박스는 아시는 것처럼 완국의 다이소라고 해야 되나요? 문국의 다이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펜시용 제품들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그쪽이고, 그다음에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스터디라는 요 기업인데요. 좀 네. 생소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제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핑크퐁이라는 그 캐릭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핑크퐁 쪽에서 그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그 아기상어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중독성 있는 그 뚜루뚜루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쪽에 유아 이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관심 좀 아직까지도 뽀통령, 그러니까 뽀로로가 그거를 이제 저희 뭐 휘어잡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요즘에 아이들 보시면 뽀로로보다 핑크퐁 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외국인들 오면은 Do you know 강남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남스타일 조회수가 아마 40억 뷰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핑크퐁이 그 조회수를 유튜브에서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해외 쪽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만드신 분이 그렇게 뭐 저작권, 그러니까 그 캐릭터 뭐 그 이제 뭐 라이센스를 많이 못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염두를 해뒀기 때문에 해외 쪽 그 언어나 아니면 문화에 맞게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상당히 좀 호평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찾아보시면 상당히 좀 중독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면 스마트 스터디가 돈을 버는 구조는 이 핑크퐁이라는 캐릭터로 인해서인가요? 예. 글로벌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사업, 그리고 뭐 캐릭터 사업 이런 부분들 이제 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요 지분은 삼성출판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뭐 성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인데요. 뭐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들 뭐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시면 적정 주가는 한 25만 원대까지는 뭐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좀 싫어하시고 대형주 중에서 IT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쪽으로 돈이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 노리시고 SK 이노베이션까지 같이 이제 뭐 매수하시면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서부 T&D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조정받고 오늘 한 5% 정도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미우새라고 이제 SBS, 그러니까 타 방송, 그러니까 뭐 그 방송에서 이제 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상민 씨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상당히 럭셔리한 호텔에서 이제 묵었었던 그게 이제 화제가 돼서 검색어에 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호텔이 그 이제 용산 쪽에 있는 그런 그 드래곤 뭐 힐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용산이 이제 뭐 금싸라기 땅이 뭐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 아마 여기 서울경제에서도 부동산 TV 이제 채널, 그러니까 코너가 있을 텐데 거기서도 이제 뭐 용산 쪽에 대한 개발 입지 이런 부분들 많이 하실 텐데, 그쪽에 이제 땅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서부 T&D인데 이쪽 개발이 확실히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근처에 살아가지고 아이파크몰 갈 때마다 그 이제 호텔 좀 보면은 상당히 이제 럭셔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레지던스랑 같이 이제 비즈니스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익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객실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면은 내년에 BEP 이제 손익분기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내년 말 정도에는 호텔 쪽에서 흑자가 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중 관계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서부 T&D 뭐 충분히 좀 관심을 자산주로에 대한 부분들로 좀 보셔도 되고, 성장주에 대한 스토리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서부 T&D가 용산에 땅을 많이 갖고 있고 호텔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이신 그 거죠? 호텔 신축 이제 올려가지고 그쪽에 대한 부분들 개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멘토로 삼고 매매하시는 분들 포인트들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김민아 연구원 남은 종목 보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5위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인데, 뭐 국내에서 지금 가전제품이나 뭐 산업 필터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아무래도 공기청정기가 이제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해서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또 지금 환경 이런 이슈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향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청정기는 거의 뭐 우리 가전제품에서의 좀 이제 필수 가전으로 좀 자리를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3년까지만 해도 73만 대의 판매 비중이었던 것이 지금 17년대에 와서 200만 대가 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의
경제 관련한 좀 수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공기청정기를 뭐 어린이집이라던가 초등학생, 뭐 중학생 교육시설에 좀 공기청정기를 이제 일부 설치할 그런 것들을 정책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뭐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클린 사이언스가 좀 수혜를 받게 될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좀 엄청난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 현재 공기청정기 관련한 산업이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사실 미세먼지를 좀 넘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좀 심각성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가의 이제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역시 클린 사이언스도 필터 관련한 그런 매출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사실 주요 경쟁사가 약간 발암물질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악재가 터지면서 관련 이제 반사이익으로서 클린 사이언스가 좀 고객사를 다시 확보했기 때문에 클린 사이언스를 좀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후성은 지금 냉매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반도체용이라던가 2차 전지용 그런 곳에 들어가는 이제 냉매가스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성을 말씀드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요. 이제 지난달 27일에 특수가스 부분의 증설을 공시를 했는데요. 투자 기간은 18년도 말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당연히 그 이후에 19년도쯤에 나오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호황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해서 좀 매출 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효성이나 SK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이 증설 공장에서 유일하게 6브라부타티엔이라는 게 가스인데 그 가스 종류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난 6월 달에도 전해질 첨가제 부분에서 좀 증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8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관심을 계속해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시장이 확대화되고 있고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또 증설 완료가 되고 판매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2, 3분기 동안 사실 이제 중국 합작 파트너사를 좀 교체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약간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일회성 요인으로 이미 상쇄된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매수에 좀 관심을 기울여도 괜찮을 시기다 이렇게 판단해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코웰 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이고요. 전자사업부도 사실 소량으로 좀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주력 사업은 패션 사업부고 지금 현재 패션 사업부에서 매출이 좀 견인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웰 패션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리복이나 아디다스 등 다들 아시겠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올해 처음 선보인 푸라는 브랜드에서도 지금 이제 롱패딩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홈쇼핑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더 빠르게 조기 매진되는 사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기가 엄청나다 이런 거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웰 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상으로 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매장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임차료라던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던가 뭐 아니면 직원들 월급 관련한 인건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이 없다라는 것이 이 코웰 패션의 좀 강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위 종목으로는 이제 제주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 제주항공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사실 이제 항공사들이 좀 이제 증시에서 살짝 소외를 받았는데, 다시금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대비해서 아무래도 4분기 때는 외국인의 입국자 수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4분기에도 역시나 좀 매출이 견조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저번에 10월 달쯤에 추석에 장기간의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했던 입국자 수를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추석에 막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수송량도 굉장히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매출은 당연히 4분기에 연결이 될 테니까 4분기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사실 이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 좀 대외 변수에 좀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입니다. 근데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CC, 순수 LCC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가 비용으로 저가 항공사인데 이런 이제 대외 변수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좀 큰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관련보다는 좀 이제 그런 위험 변수가 좀 적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안정성을 좀 추구한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LCC 관련한 이 제주항공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은 또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지금 대형사 좀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익은 약하겠지만 중국 관련한 수혜도 역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금융지주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제가 이것도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자회사들이 좀 안정기에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사실상 이제 지주분은 한 6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좀 손실이 조금 있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안정화되고 가고 있는 지금 현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같이 좀 맞춰보고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초대형 IB로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5천억 원 정도 자금이 몰리면서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언제 이제 목표가로 했던 한 1조 원 정도 발행을 시작을 목표로 했는데 이미 그 반 정도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거에 대한 인기를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6년 만에 지금 금리를 한 0.25%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아무래도 금융주나 은행주, 보험주에도 수혜가 입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한국금융지수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진행을 해봤습니다. 총 10종목씩을 공개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입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기존에 또 투자 필살기로 제시를 하셨던 종목들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 보이시는 종목 LG부터 한온시스템까지 모두 포트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 전해드리겠고요.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죠. 23% 이상 나고 있는 대웅제약은 3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10월 11일에 주셨던 AJ 렌터카부터 롯데하이마트, NH투자증권, 환인제약, 동아약품까지 모두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 AJ 렌터카 25%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나란히 1차, 2차 목표가 달성한 환인제약과 동아약품도 포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예, 명문제약, 두산인프라코어, SL, 삼성생명, LG화학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LG화학도 지금 수익권에 있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남은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이죠. 11월 6일에 대림산업부터 대웅, OCI, 또 일진머티리얼즈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 살펴보죠. 추천 이후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가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수익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코스모신소재, 한미반도체, 경인양행, 서울식품, 원익 QNC까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 AS 또 리뷰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며칠 전에 얘기했던 다시 한번 추천한 9월 20일 날 대웅제약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대비 23.6% 정도, 조금 그 수익이 조금 줄어들었죠. 한 2% 정도 빠졌는데, 오늘은 1.1% 정도 올랐네요. 1,500원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수익 나는 종목은요, 그렇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 갖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1년이고 10년을 계속 갖고 가는 전략. 자, 그래서 지금 3차 목표가는 분명 14만 3천원 돌파했었고요. 자, 물량 축소 후 2차 목표가나 1차 목표가 또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본조를 잡고 1년 이상 홀딩해 주시라고 했고요. 자, 4차 목표가는 15만 4천원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나는 종목은 어떻게 한다? 100% 청산하지 말고 끝까지 본조를 잡고 또는 1차, 2차 목표가를 잡고 끝까지 홀딩 해본다.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10월 11일 날 추천한 AJL 렌터카. AJL 렌터카는 아마 리뷰를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 수익 났다가 거의 손절가 9%, 10%까지 거의 다 왔다가 손절가 11,900원에서 6틱이 안 빠진 11,900원만 3일 동안 찍고 거의 40% 수익 난 종목입니다. 이런 것처럼 손절가에서 6틱이 빠지면 과감하게 100% 청산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계속 본저를 잡고 가보면은 손실 났다가도 수익이 30%, 40%, 50%도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준 정해 주시고 매매해 주시고요. AJL 렌터카는 어제 대비 25.1% 정도 수익 났었는데 자, 오늘은 6% 정도 올랐네요. 6.59% 1,100원 정도 올랐네요. 그러면은 어제 대비 더 많이 올랐죠. 그저께 대비. 자, 3차 목표가는 17,350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3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또 돌파했네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이상을 간다는 뜻입니다. 분명 AJL 렌터카 지금 돌려서 보시면요. 녹화 방송을 엄청 많이 리뷰를 했습니다. AJL 렌터카는 계속 갖고 와라. 자,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또는 공격적 본저를 잡고 지속 홀딩 해달라고 했고요. 4차 목표가는 18,650원으로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식의 기본은 수익 나는 종목들은 본저로 올 때까지 끝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가지고 가는 전략. 손실 나는 종목들은 반드시 손절가에서 6틱 빠지면 100% 청산해서 현금화하는 전략만 해주신다고 해도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연구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을 내고 계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 부탁드릴게요. 예, 보다시피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봉으로 보시면 거의 다 추세 나옵니다. 항생은 추세는 상승이라고 했었고 그 며칠 전부터는 이제 하방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2507.94가 깨지면 하방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항생과 우리나라 코스피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S&P는 거의 7주 연속 상승입니다. 꼭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별로 움직이시기 바라고요. 항생은 오늘은 횡보로 봐주시고요. 공격적 매도가는 29,534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로 전략을 가져주시고요. 밑에서는 29,201 정도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스피가 빠지네요. 선물 매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일은 오늘 횡보입니다. 자, 공격적 매도가 57.91 9일 정도 올라올 때 매도, 밑에서는 57.02 밑에서는 매수 전략으로 5일도 매매해 주시고요. 다음 금입니다. 금도 오늘은 횡보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연속 거의 200틱 이상이 빠졌습니다. 자, 공격적 매도가는 1281.6 정도 올라올 때 매도, 밑에서는 1274.2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큰 추세는 횡보지만은 지금 횡보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어찌됐든 당일 매매는 횡보와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횡보, 공격적 매도가 1.19265, 지금 1.19200까지 올라왔었네요. 자, 1.19265 올라올 때 짧은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밑에서는 1.18765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은 거의 7주 연속 계속 횡보 및 횡보 상방. 다만 6주 동안은 잠시 눌림과 하락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횡보로 봐주시고요. 자, 위에서는 2655.75 정도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매도, 밑에서는 2631.25, 거기서는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상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을 하기는 하지만 어제의 낙폭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은 지금 좀 약세 전환이 된 것도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전략 여쭤볼게요. 예, 지금 서울경제 실시간으로 지금 코스피 선물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합지수, 제가 말했던 지수 마지막입니다. 좀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7.94 정도가 코스피가 돌파해야지가 상방을 한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이제 깨짐으로써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기 하락이 이제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나는 종목은 반드시 현금화를 해 주시고요. 수익 나는 종목은 어떻게 한다? 본전을 잡고 끝까지 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없이 내 개별 종목이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한다? 본전을 잡고 6틱이 빠지면 100% 청산하되 그 외에는 내 개별 종목이 수익이 난다. 끝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갖고 가는 전략을 해주시고요. 자, 당일 매매 국내 선물은 334.25가 깨지면 하방이라 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335.30을 돌파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매도라고 저는 얘기했고요. 어찌됐든 코스피와 코스피 선물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대응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선물은 분명 제가 하방이라고 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그 뜻은 주식은 물량 축소 및 현금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아침 방송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 필살 종목도 주시고 수익도 많이 내주셔서 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동안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어찌되든 저는 서울경제TV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으로 함께 할 겁니다. 주식과 선물과 해외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큰 시장을 보시면서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해 주시고요.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선물과 해외 선물 지수는 보면서 대응을 해 주신다고 하면 누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식에 수익 나는 이유는 수익 나는 종목을 끝까지 갖고 가시고요. 손실 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10%나 마지노선 15% 정도 내외에서 손절 처리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거나 수익 나는 종목에 물량을 실으신다고 하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선물과 해외 선물도 집중을 해주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는 서울경제TV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기는 한데 어제 코스피가 좀 낙폭이 심했었지요. 만회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04%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어제장보다 0.8%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